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4강전 중계를 시작합니다. 1, 2회전에 이어서 부부 해설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상입니다. 네, 한국 선수 7명이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지금 2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A조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대국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선수는 단 2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수는 6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 쪽이 조금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남은 2명이 한국 바둑계의 미들맨, 투톱, 이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 랭킹 1, 2위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1회 천부배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창설한 제1회 천부배입니다. 중국 기원이 주최하고 천부은행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중국은 1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이 통합 예선이 없습니다. 32강임에도 초청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참가 선수들도 많고 각국의 시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은 6명의 이 시드 선수 또는 선발전을 거친 선수들과 와일드카드 이청호 구단까지 7명이 출전을 했고요. 현재 2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선수는 와일드카드 2명의 선수가 포함이 돼서 1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대회 방식이 약간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잠시 후에 나올 대진표를 저희가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32강 토너먼트와 그러니까 기존의 대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32명의 선수를 16명씩 A조와 B조로 나눠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16강 토너라고 각 조를 보실 때 각 조 이 결승에 진출한 선수겠습니까? 그 각 조 결승에 진출한 2명의 선수들 통합 4명이 결국은 최종 4강전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매치로 준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승 상금은 20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응시배 이후로 최대 상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인데 이 세계 대회는 보통 제한 시간이 2시간 내지는 3시간인데 2시간이라면 조금은 이 빠른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대국을 할 수밖에 없는 룰이고요. 덤은 역시나 중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7집 반입니다. 네, 국내 선발전 역시 덤 7집 반으로 적용을 해서 대국을 치렀습니다. 자, 먼저 A조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에는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철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었는데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대진표가 그러니까 처음 대진 추첨을 하고 나서 이 32강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조 16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조 16강전이 어떻게 치러진지를 보시는 그 대진표인데요. 한국 선수들이 A조에는 3명이 속해 있었지만 최철환 선수, 이창호 선수, 강동윤 선수가 모두 1회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아쉽게 A조에 3명의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자, A조는 중중 대결이 되었습니다. 네. 구즈하오, 천야오의 선수의 대결, 장에이지의 선수, 그리고 렌샤오 선수의 대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A조의 중국 선수들의 랭킹을 보면 장에이지의 선수가 중국 랭킹 14위로 조금 처질 뿐 나머지 선수들은 뭐 렌샤오 선수가 중국 랭킹 2위, 천야오의 7위, 구즈하오 8위입니다. 그렇게 랭킹 탑10 안에 있는 이런 강자들이고 렌샤오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세계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어떤 선수들이 이 결승에 진출해서 이 최종 4강에 든다고 하더라도 한국 선수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B조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조에는 한국 선수 박정환, 이동훈, 신진석,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김지석 선수가 탕웨이신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지금 이 대진표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첫 출발은 B조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커제 선수를 꺾으면서 그것도 커제 선수의 어떤 강펀치를 완벽한 전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처음 이제 추첨을 통해서 나타난 대진표가 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박정환 선수와 이동훈 선수는 이 B조에서 형제 대결을 펼쳤고 결국은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B조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이 만만치 않은 탕웨이싱 선수를 만나서 아쉽게도 B조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1회전에서 일리아 씩신 선수를 만났는데요. 조금 순조롭게 진출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리고 당이페이 선수와 이 B조 8강에서 만났을 때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세계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당이페이 선수에게 큰 승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신진서 선수에게 어떤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염려스러웠지만 결국은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당이페이 선수를 꺾고 현재 공식 기전 17연승. 네, 자, 징크스를 깨고 올라온 만큼 이번 대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조 대진은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중 대결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박정환, 탄샤오의 대결, 신진서, 탕웨이싱 대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인류 기사들의 대진답게 많은 상대 전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상대 전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정환 선수는 탄샤오 선수에게 8대 4로 앞서 있습니다. 네.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좀 탄샤오를 제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도 박정환 선수가 약간 우세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탕웨이싱 선수에게 지금까지 1승 2패로 조금 뒤처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기세가 워낙 무섭고 17연승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세에 좀 더 이 무게감을 싣고 싶고요. 랭킹으로 봤을 때에는 박정환 선수가 현재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선수가 한국 랭킹 2위인데 그 상대하는 선수들, 탄샤오 선수는 중국 11위, 탕웨이싱 선수는 13위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제외한 어떤 다른 면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애국심이 들어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봐도 기풍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탄샤오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장점, 이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풀어가 보자면 이 박정환 선수는 탄샤오 선수의 속기와 이 간결한 처리를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상대의 어떤 발빠른 행마에 녹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어를 해야겠고요. 신진서 선수를 상대하는 탕웨이싱 선수, 이 선수 참 끈적끈적합니다. 네. 김지석 선수도 탕웨이싱 선수의 이 끈적함에 녹았는데 탕웨이싱 선수는 뭐 그렇게 그 수 자체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싫어할 만한 곳으로 잘 약점을 찔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끈적함을 신진서 선수가 냉정함으로 잘 비껴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 2명의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B조 4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을 적용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흑번, 탄샤오 구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선수가 8승 4패로 앞서 있지만 마지막 대결이 2017년 8월입니다. 두 인류 기사의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저 멀리 마지막 대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탄샤오 선수도 분명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대결한다라는 심정일 테고요. 하지만 뭐 박정환 선수 하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수가 몇 명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바둑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자, 올해 첫 대결을 펼치는 두 선수. 자,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양화점에 백은 소목. 이렇게 나를자로 걸쳐가는 포석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천부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나왔죠. 일단은 바로 앞서 이 B조 8강전 대결에서 박정환 선수가 같은 형제 대결이었던 이동훈 선수를 꺾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환 선수가 100번, 이동훈 선수가 흑번이었는데요. 당시의 포석과 동일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벌리고 박정환 선수가 이쪽 3-3을 들어가는 포석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렇게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 특히 인류 선수들이 포석을 짜는 걸 보면 한국 선수들은 화점을 많이 선호하고요. 중국 선수들은 그래도 비교적 한국보다는 소목을 좀 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금은 뭐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이 세계적인 기사라고 할지라도 인공지능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엘프고라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중국의 인류 기사들은 국가 대표실에 설치된 이 죄이, 흔히 저희가 절에라고 하는 네. 그 중국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소목을 두면 초반에 승률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아, 근데 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아마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더 신뢰하는 인공지능이 있나요? 근데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네. 절에는 중국 국가대표팀에만, 뭐 중국 모든 선수들에게도 그 공급되는 게 아니라 중국 국가대표팀에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선택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 절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절의 실력을 좀 더 믿는다면 중국 기사들의 기보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조금 그건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죠. 인공지능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인공지능의 생각을 들어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국 기사 둔다고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아, 네, 탄샤오 구단 역시. 박정환 구단이 이틀 전에 100번으로 들고 나왔던 보석을 이번엔 탄샤오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포석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를 막고 이곳을 두니까 이쪽을 두었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었거든요. 그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곳을 두니까 이동훈 선수가 걸치고 다시 박정환 선수가 여기 3-3을 들어가는 이런 진행이었고 나중에 박정환 선수가 이쪽 어깨에 짚으면서 이 축을 이용하는 이 축 관계를 통해서 초반 포석에서 리드에 간 바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반대쪽으로 막았는데요. 네, 3-3을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막느냐 사실 뭐 크게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어떤 선택, 중시하는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뿐 어느 쪽이 꼭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포석이 대국에서 나왔던 만큼 또 대국이 끝난 후에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반대쪽으로 막아서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박정환 선수가 앞선 B조 8강에서는 방금 전 보여드린 그 대국 진행이었다면 B조 16강에서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조금 다른데 대략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가만히 늘어간 바 있습니다. 늘어서 한 칸을 뛰니까 이렇게 미는 진행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변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이 귀에서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조금 더 어렵게 둔다면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치받지 않고 그냥 붙이는 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이제 좀 프로 기사들도 골치 아파하는 변화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변화인데요. 최근에 프로 실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변화인데 오늘은 이 진행보다는 탄샤오 선수가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이 치받았을 때 흙이 막질 않고 늘어두면은 결국 환원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젖힌 교환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젖혀져 있을 때 백은 여기를 있는 걸로 싸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쪽을 끊어서 싸움을 풀어가는데 이 교환은 당연히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받을 때는 흙이 느는 경우는 주변이 정말 두터울 때 말고는 없습니다. 수순 하나를 비틀었을 뿐인데 또 상대 응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순환흙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기를 막지 않고 늘어가는 변화는 이 형태와 환원이 되는데요. 만약 이 화점이 아니라 소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여기를 걸쳤을 때 이곳을 두고 여기를 붙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정석이잖아요. 네. 여기서 단수 치고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뭐 흙도 둘 수는 있지만 백도 못 둘 이유는 없습니다. 손을 돌렸습니다. 이 형태는 흙이 계속 둬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실전처럼 손을 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부분적으로 바로 정리를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를 젖히면서부터 정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을 때에는 흙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백이 이쪽을 끊는 것, 이것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변화가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수법을 말씀드리면 이런 데를 이제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날일자를 씌웠을 때 이렇게 흙이 호구쳐서 버텨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주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때 이쪽을 손 빼고 버티게 됩니다. 지금은 백돌이 없기 때문에 당장 끊는 것은 뭐 흙도 두려움이 없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이렇게 이 걸침에 대해서 손을 빼고 양걸침을 허용하고 여기서부터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탄샤오 선수가 여기 단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 받는 진행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 반대쪽으로 걸쳐갔는데요. 네, 받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계속 인지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백돌이 점점 이 흙 세력적으로 돌이 놓여지게 되면은 끊는 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어차피 딱히 뭐 큰 자리라고 할 곳이 네. 이런 데 붙이고 젖히는 것 말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받을 때 여기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젖히는 교환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 오늘 3회전 중국의 탄샤오 구단을 상대합니다. 1회전에서는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8강전 형제 대결이었습니다.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치리 키료 선수에게 흑번 그리고 이동훈 선수에게 100번으로 승리를 거두고 오늘 다시 흑번입니다. 근데 이 대국 흐름을 봤을 때에도 박정환 구단의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첨부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박정환 선수의 컨디션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네. 국내 대회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 좀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치리 키료 선수 그리고 이동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보면 그 대국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고요. 한 초반 50수에서 70수쯤에는 이미 승세를 잡은 이후에 그대로 상대를 밀어붙여서 단 한 번의 찬스를 내주지 않는 그런 바둑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와의 16강전에서는 상대 대마를 몰살을 지켰거든요. 네.
한 100집에서 150집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초반 포석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우하기 진행입니다. 여기서 잡고 끊고 이곳을 날짜를 가고요. 흙이 축이 유리하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 101점을 축으로 잡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나갔을 때 쭉 이어가 보면 흙이 축이 불리합니다. 이 백돌에 딱 걸리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흙이 어차피 이곳 백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싸웠을 때 자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행마하기가 더 편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이렇게 나와도 여기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백도 당장 움직이진 않고요. 하변을 중시할 때는 이런 곳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백돌이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흙이 하변을 와도 두려움이 없을 때에는 3-3이나 걸쳐가면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게 됩니다. 앞선 대국에서는 끊질 않고 하나 젖혀놓고 이 반대쪽으로 막았었는데요. 오늘은 끊었습니다. 주변 배석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들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이제 3-3을 들어갔던 이 형태에서 여기 끄는 수로 그냥 젖히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것은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그림은 이 하변 쪽을 백에게 다 이렇게 눌러서 내어주고 좀 웅장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생각처럼 보여지는데요. 미리 우하기를 결정시키기 전에 여기 하나 걸쳐둔 이 교환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박정환 선수의 전략은 이쪽 부분에 자신의 모양에 좀 희망을 걸면서 백의 진영을 아래쪽으로 지금 꾹꾹 눌러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발전성으로 승부를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에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국의 탄샤오 선수, 뭐 한때는 중국 랭킹 1위를 찍은 적도 있고 과거에 이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로 중국 바둑계 1인자였던 구리 선수가 최전성기일 때 자신의 후계자를 묻는 중국 기자들의 질문에 탄샤오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촉망받는 기재였고 실제로 2017년에 한국의 박영훈 구단을 결승에서 꺾고 출란배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한 중국의 강자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자강루 여자 기사와 결혼을 하고 또 출산까지 했어요. 네,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겠죠.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최근에 어떤 그 뭐랄까요 탄샤오 구단의 행보가 좀 흔들흔들했습니다. 랭킹도 11위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중국 갑조리그 성적도 좋지 않고 중국 내 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탄샤오 구단 나이대 기사들이 꽤 오랫동안 중국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우르이양 선수도 있었고 천야오의 선수도 있고 스웨 선수도 있고 뭐 터자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탄샤오 선수와 저우르이양 선수가
그 전성기에 비교해서는 약간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뭐 시선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이번 대회에서는 잘 나가는 이 판팅이 선수를 꺾고 지금 B조 4강까지 진격해 있습니다. 네, 두 칸 높게 벌려두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흙의 모양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면 여기를 붙이는 것보다는 한 칸 협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지금의 진행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네. 겁니다. 여기 이제 흙의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을 전투를 통해서 혹은 뭐 공격을 통해서 풀어갈지 아니면 그곳을 자신의 모양으로 크게 넓혀갈지를 선택할 때 협공이 모양을 넓혀가는 선택이라면 지금의 이 붙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신의 두터움 쪽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네. 밭전자 행마를 했는데요. 열진 않나요? 뭐 흔히 쓰이는 수법이긴 한데요. 보통 뭐 지금 약간 배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이곳에 아무런 돌이 없다고 쳤을 때 이 밭전자에 대해서 백이 가르고 흙이 나와 끊었을 때 흔히 축관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이 이 끼우는 수가 통한다면 백이 좋고 통하지 않는다면 흙이 둘만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은 여기를 끼웠을 때 바깥쪽으로 버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백이 좋기 때문에 축이 분리할 때는 이 밭전자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배석이라면은 이 반대쪽에 백석점이 약해진다는 생각인가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째고 나왔을 때 뭐 이쪽에 기대면서 다른 선택을 할지 일단은 박정환 선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축이 유리할 때 흙은 밭전자로 나가고 백의 입장에서는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여기를 째고 나가고 축이 불리하다면 여기를 붙여서 진행시키는 것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였거든요. 붙였을 때는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붙였을 때도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 많이 이 형태가 등장을 해서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이런 식의 진행으로 많이 두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백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아마 여기를 붙여도 흙이 아래쪽을 늘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여기를 붙인다면 지금 배석에서는 이쪽으로 꾹꾹 눌러서 뭐 이렇게 진행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를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아래쪽을 늘어서 싸운 것은 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애초에 교환되어 있는 흙의 이 돌과 백의 이 돌 교환이 흙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소에 두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배석 상황이 흙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붙일 때 흙은 뒤로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그때에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백이 밀 수도 있고 날짜 들 수도 있지만 이 교환이 오히려 흙이 백 쪽을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있었던 이 배석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연관성 있게 포석을 짜가려면 이 하변의
백집을 눌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탄샤오 구단 역시 그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건드리지 않고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예 안 뒀습니다. 지금 축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네요. 네. 하변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손 뺐을 때 여기를 붙이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통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수에 대해서 백이 응수를 하는데 일단 두 대국자는 하변 자체가 백돌이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만큼 당장은 뭐 크게 뭐 가치가 있진 않다 이런 판단으로 손을 뺐고 네, 굉장히 독특한 수가 또 나왔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2립 이전 어떻게 보면 좀 좁게 단단하게 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 중복을 만들기 위한 수인 건가요? 일단 어떤 여기 의미일까요? 밀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크게 다음 수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은 솔직히 박정환 구단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한 수를 더 두게 된다면 나를자가 굉장히 통렬해 보이거든요. 뭐 흑은 당연히 이쪽을 계속 건드릴 텐데 네. 어떤 의도로 여기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엷어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쉬운 흑의 한 점이 잡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를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여기를 이제 덮어 씌움을 당해서 혹은 뭐 백이 이렇게 밀어 나오더라도 네. 흑이 괜히 이쪽을 가서 귀의 흑돌이 엷어지고 양분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요. 흑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백이 쭉 돌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행마로 봤을 때는 여기를 늘어야 하는데 여기를 늘면 지금 벽을 쌓고 이쪽을 협공하는 것은 가능해지지만 이 백돌이 워낙 쉽게 안정이 됐고 아직 이 백돌도 이쪽 들여다본 걸 통해서 귀로 파고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쌓고 이 한 점을 공격한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리스크를 안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어떤 수획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고 또 반대쪽에서 벽을 만들어 가는군요. 지금 이쪽을 두어갈 때에도 그냥 이렇게 늘고 이렇게 막는 거라면 여길 저침당해서 이게 정말 흑이 잘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끊어서 좀 더 발빠르게 이쪽을 선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 교환을 득이 되게 만드는 뭐 그런 흐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흑의 행마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가만히 느네요. 백이 나갔을 때 흑도 약점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붙일 때에 대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전에는 네. 이 교환 없이 그냥 흑이 이런 데를 붙이고 늘면 거의 뭐 열이면 9 이상은 백이 늘고 흑이 막는 것까지가 어떤 정석과도 같은 행마의 진행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고 느는 수도 유행하지만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백이 붙였을 때를 대비해서 이 교환을 시켰다고 밖에 풀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환이 이득이 되는 건가요? 이득이 되는 변화가 이제 박정환 선수 머릿속에는 있을 텐데 아직 저는 캐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왜 득인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지 않았을 때에는 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흑이 여기 꽉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흑이 여기를 갔다면 백은 절대 여기를 밀지는 않았겠죠. 이미 여기는 흑의 벽이 있으니까 이쪽을 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적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시킨 게 흑의 벽 쪽으로 백이 머리를 내민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흑돌 이곳 하나는 뭐 다음에 치중을 갈 때나 이쪽을 늘었을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도 지금 아마 이쪽을 응수를 할 것 같고요. 백의 손을 묶어두기 위한 작전이었을까요? 뭐 그런 정도로 풀이는 됩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환이 이득은 없는 거죠? 네, 이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백이 받았는데 여기서 재차 공격을 가할 때는 이 교환 자체는 뭐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받아두었고요. 자, 이 그림이 되었을 때 저 흑 한 점은 패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석에 따라서 나중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 네. 근데 지금 같은 이 정도의 배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배석에서 여기를 늘어서 움직이는 거는 뭐 그렇게 떠오르는 행마법은 아닙니다. 이미 네. 뭔가 백의 강한 돌에 흑돌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백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초에 여기를 두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손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백의 손을 묶어두고 박정환 구단은 어디로 향하고 싶었을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변 쪽. 일단 이쪽에서 이수에 대해서 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건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계속 두텁게 둡니다. 일단 당장 손 빼는 것은 여기를 흑이 건드렸어도 백이 바로 손 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형태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곳을 건드려야 그곳에서 후수를 뽑았을 때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자신의 형태부터 지켜둡니다. 이 돌이 놓여지게 되니까 흑 한 점을 움직였을 때 힘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이쪽을 들어가는 것과 이제 이쪽 공격을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 양쪽을 모두 지키고자 하는 수가 저수네요. 아, 딱 가운데 지점인가요? 여기를 흑이 움직였을 때에도 좀 도움이 될 테고 이쪽을 흑이 침입했을 때에도 분명 백이 도움은 되겠죠. 네, 그래도 침입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밑으로 눈목자로 연결을 하고자 하는 행마는 어떨까요? 여기를 둔다면 이 교환 자체로 흑이 득이고 아직까지 이 눈목자 사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흑은 불만이 없죠. 이렇게 된다면 그냥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향해서 흑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백도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두는 수법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정수인가요? 일단은 이수부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쪽을 진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깥쪽이 백돌이 연결되면서 이 흑돌을 귀를 봉쇄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이 귀의 흑도 약간의 뒷맛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 놓고 따내게 만들거나 혹은 이런 데를 두고 여기를 밀고 치받을 때 이런 데 날짜 가면 바깥쪽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흑도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활은 궁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뭐 수상전으로 엮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잡으러 갔다가는 네.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 묘한 맥점으로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봉쇄가 된다면 흑도 귀 쪽에 찜찜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백은 넘어가기보다는 바깥쪽 나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도 그래서 그쪽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전에 하나 들여다보고요. 백이 그냥 받아준다면 흑 한 점을 움직였을 때 좀 더 편해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을 때 이렇게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이 한 점을 움직일 때 이 교환이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환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백이 여기를 덮어 씌워서 여기를 두고 막고 계속 꾹꾹 틀어 막았을 때 흑이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미리 하고 여기를 나가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여기를 움직이는 거는 아까랑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봉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교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간 이후에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 백 한 점이 가벼워 있습니다.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당연히 우측으로 밀어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버리고 뒤로 젖혀서 여기 있는 흑도를 무의미한 돌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의미가 있을 때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흑마의 틀입니다. 그러면 백이 잊질 않고 방금 보여주신 변화처럼 반대쪽으로 막아간다면 흑의 공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흑은 바로 뚫어가겠죠. 아, 그럼 입구자로 나간 것보다 이렇게 뚫어서 네, 차단하는 것이 훨씬 힘이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기민한 응수타진으로 나가는 맛을 남겨놓았고요. 저 약점은 백이 언제 지켜야 될까요? 글쎄요, 전소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흑이 지금 여기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통렬한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합니다. 네. 근데 한눈에는 그게 뭐 정확하게 판단이 되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이 중요한지 이쪽을 먼저 더 움직이는 게 중요한지 여기 하나 들여다봤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쪽을 지킬 거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은 네. 흑이 움직여도 서로 어려운 싸움이고 여기는 당장 흑이 여기를 끊어간다면 아, 끊을 수가 있었군요. 단번에 백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곳부터 지켜가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변화를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끊어갔을 때 네, 백이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고 늘어서 이렇게 끊어간다면 백이 이 흑 두 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백이 딱 걸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켜두었고요. 아, 저 형태는 흑이 둔다면 그냥 나를자로 맥점을 두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 배석이 바뀌니까 끊는 수도 성립이 되는군요. 바깥쪽으로 흑이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 끊는 수가 성립이 됐고 백도 네.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흑이 계속 차단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흑도 모양이 안 좋다. 이게 탄샤오 구단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밀어가면 네. 흑은 이곳 한 칸 뛰는 한 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아래쪽을 밀어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흑은 호구를 친다면 백이 젖혀서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넘어가 버리고 여기를 이어도
이쪽을 젖혀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흙 모양 자체가 좀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려면 우영을 각오하고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고 그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지금 백의 의도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일단은 여기서 흐름상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역시나 이 들여다본 수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여기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통렬할지 그것부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면부터 건드립니까? 백에게 연결을 강요하는 건가요? 네.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향하겠다는 거네요. 흙이 아무것도 두지 않았을 때 백이 여기 날일자 두는 수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수와 백이 넘어가는 수의 교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큰 곳을 향하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수가 어쩌면 충머리가 아닐까 불현듯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데 네, 도움이 여기를 되네요. 붙여서 이제 진행을 시킬 때 네,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백이 이렇게 두고 나가서 흑에게 여기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돌려치는 것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를 찝었을 때 흑이 여기를 붙여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축이 유리하다면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더 통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축에 있어서 원래는 불리했던 축이 유리해진 게 저 교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 네, 딱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네. 좀 더 단단한 자세로 넘어갔습니다. 이 수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이쪽 사이를 이제 나가는 것까지도 보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네요. 아까 그냥 여길 넘어갔을 때에는 흙이 이쪽 부분의 모양을 키울 때 흙의 이수와 이수 사이의 공간을 찔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선수고 네. 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저렇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여기 붙여 나오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 부분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이것이 탄샤오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붙임이 아니라 한 칸 띄이네요. 그러니까 축머리인 것은 맞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우아기를 공략해 갑니다. 붙인 것과 한 칸 뛴 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아까 같이 이쪽 젖히는 수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실전에서 나온 형태들로 보면 뭐 이런 데를 젖히고 이런 데를 막히면 이런 데를 뭐 뒤로 잇고 좀 굴욕적으로 살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한 칸 뛰는 게 좀 더 백의 자세를 무너뜨린다고 판단입니다. 흙이 이 상변 쪽 날일자로 교환을 하면서 축을 방비를 했는데요. 백이 젖히고 흙이 끊었을 때 백이 축은 안 되지만 이 반대쪽 밭전자 사이를 째 나간다면 탈출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 탈출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둘 거라면 백은 먼저 여기를 두고 젖히는 게 더 올바른 수순이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네. 연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가 빵따냄이 선수로 되면서 두텁다면 네. 이쪽 부분의 영향도 주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면 흙이 뭐 부분적으로 만족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부분적으로는 성립이 되지만 또 반대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삶을 도모하는 편이 나을지. 이게 방금 전처럼 백이 빠져나간다면 이런 식의 자세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서 치받는 백도 먼저 단수 치면 똑같습니다. 대략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부분적인 형태가 마무리가 지어지죠. 아직 네. 백은 여기를 당하면 못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흙이 뭐 날일자로 두든 아니면 여기서 먼저 우변 쪽을 건드리던 그런 방식으로 바둑을 풀어갈 텐데, 일단 충머리 자체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에도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혀서 이 상황에서 방금 전처럼 여기 단수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 축이 유리했다면 결국은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두고 정리하는 편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네. 바깥쪽은 일단은 백이 탈출하지는 않았지만 흙의 자세가 이 모양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것을 방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교환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초반 포석 진행. 지금 우하기와 우상기 쪽을 중점적으로 두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일단 두 선수의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팍팍 박히고요. 용호상박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박정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의 압박에 탄샤오 선수도 선뜻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백이 어떻게 아까처럼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면 네.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안에서 사는 것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꽤 굴복이고 해서 아마 지금 선뜻 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악수를 둬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쪽 부분의 흙돌이 단단해지면 여기를 늘었을 때 그만큼 네. 통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위쪽에서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진출을 한 행마도 그렇고, 이 탄샤오 선수가 하변 연결을 하기 전에 입구자로 먼저 들여다본 교환도 그렇고, 참 이런 부분적인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중앙 쪽 흙이 두터워지게 된다면 흙에 막아가는 수는 혹시 없을까요? 상변이요? 네. 이제 중앙이 흙이 두텁다는 가정하에 네, 뭐 흙돌이 꽤 네. 두텁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젖혀서 지금 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네,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끝내기로도 안 되고요. 끝내기로도 이렇게 해서 조여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치받는 편이 더 득으로 보이죠. 안심해도 되는 자리군요. 제가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전성기 이창호 구단이 그 느끼게 해주었던 것과 약간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답을 추구하는데 간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구나가 나도 들 수 있겠다, 혹은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하네. 이런 수가 연속으로 합쳐지는데 그게 판 전체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누구나 둘 수 있을 것 같은 느리지만 정수로 일관되는 바둑 그걸 보여주면서 그 인류 선수들을 제압해 나가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이제 정통파라는 느낌과 함께 전성기 이창호 구단의 그 수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수로 일관하는 수법이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더 두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바둑 두다 보면 뭐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데 그리고 두어지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판단은 되지만 막상 이제 바둑판에서는 항상 보면 이제 선택의 기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식적인 수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정수로 일관하는 수법, 화려함은 없지만 또 상대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샤오 선수 여기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1900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4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 돌을 가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 대국이 펼쳐지는 곳은 중국기원으로 보여집니다. 중국기원을 가보면 그 넓은 홀 대국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예선 대국도 치르고 저렇게 본선 대국도 치릅니다. 자, 마지막 착점 박정환 구단이 하변 2선으로 한 칸을 뛴 장면입니다. 네, 이 자리를 두니까 거기서 한동안 탄샤오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탄샤오 선수 하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속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수에는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연구를 했을 때에도 네. 흙이 둔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게 백이 손 뺐을 때 공략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붙이는 수보다는 압박감은 당장은 덜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쪽 부근으로 백이 탈출하는 것이 별게 없다면 백은 결국 손이 이제 뒤쪽으로 와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봉쇄하는 편이 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제 잡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붙이는 것보다는 어차피 백이 여기를 둬야 한다면 붙이는 것보다는 한 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탄샤오 선수도 기존의 수법이 아니니까 바깥쪽 탈출을 일단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지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지만 바깥쪽 탈출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백은 뭐 그냥 여기를 둬서 살거나 혹은 뭐 이런 정도의 교환 이 정도를 하고 나서 붙여서 살거나 그 정도의 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받아서 살아두었는데요. 일단은 백이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 박정환 구단의 한 칸 뛴 수는 성공입니다. 저는 방금 이 박종상 해설위원이 받전자 째는 교환을 해서 다 흠집을 만들어 놓고 살아두는 그런 변화. 그냥 살아두는 것보다는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샤오 선수는 그냥 지켜두었네요. 흠집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흙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을까요? 이 교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네. 이 교환이 있을 때 흙이 이제 여기를 잡는 게 사활 쪽으로 선수가 된다면 굳이 뭐 안 하는 게 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를 잡았을 때 흙도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수익기를 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잡는 게 선수라면 안 하는 편이, 왜냐하면 지금은 이쪽 부분이 선수가 되는 게 여기 영향을 주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우상 쪽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집어왔습니다. 수수만 달라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변화와 똑같이 흘러가는데요. 네. 그래도 탄샤오 선수에게 시간을 사용하게 만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결국 흙이 붙이고 백이 젖혀서 막은 그 변화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막는 게 선수가 안 돼도 지금은 막아야죠. 안 막을 거라면 찝질 않았겠죠. 지금 째고 나간 자세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네. 흙은 당연히 들어 막아야 합니다. 네, 모양은 뭐 흙도 일단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괜찮습니다. 네. 백도 지금 어차피 한 번 더 가일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데 살 리는 없죠. 뭔가 살더라도 이런 데 들여다보고 또 이런 데 들여다보고 하면서 살기 전에 최대한 득볼 것은 득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쪽에서 삶을 모색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치받아서 사는 것도 흙이 여기를 꽉 틀어 막는 게 어차피 치중을 가면 백이 잡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백이 득이 없습니다. 네. 지금 백도 가일수는 필요한 것이 받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기를 치중을 가서 이쪽을 젖히는 것과 이쪽 부분을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백은 못 살아있는 형태라서 가일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역시 이쪽 들여다보고 이쪽 들여다보는 것, 한눈에 들어오는 어떤 상대를 괴롭히는 수법으로 탄샤오 구단이 찔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호구가 되어 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들여다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양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양쪽을 들여다봤을 때 기본적인 목적은 상대를 양쪽 모두 있게 만들어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먼저 들여다봤을 때 상대가 반발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본다면 그때는 여기를 흙이 있질 않겠죠. 사실 바로 잡으러 가도 백이 못 살아 있는 데다가 받더라도 흙은 뭐 이쪽으로 있는다든지 다른 식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게 수순이고요. 지금 반발을 한다면 원래는 여기 사활이 가일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손을 빼고 다른 곳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끊을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수액기를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반발을 하면 모양은 좋은데 후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잊는다면 모양 자체가 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후수임에도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백을 살게 만드는 교환을 했을 때 흙이 여기를 잊고 나서 한 번을 더 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을 더 그냥 둔 것보다는 이렇게 둔 게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이쪽에 투자한 것 자체가 한 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가 워낙 급한 곳이 있어서 뭔가 여기를 잊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밀어갈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차라리 뭐 여기를 먼저 건드려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그런 쪽으로 눈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그냥 이어주거나. 상변 교환을 했습니다. 네, 뭐 저곳은 아낄 이유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 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교환이었습니다. 네. 이번 천부배 일정을 보면 그래도 한 판 대국을 치르고 나서 하루 휴식일이 주어지고 또 한 판을 치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세계대회는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그 대국 일정을 몰아치는 게 어떤 특징이었는데 선수들이 좀 더 여유 있게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장 소식에 의하면 지금 현재 B조 4강에 올라 있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휴식일에 그냥 방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네. 이제 다음 대국을 준비하면서 네. 특히 박정환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합일 때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훈련과 대국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탄샤오 선수도 그냥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의 응수에 뭐 하나 쉽게 받아주는 법이 없네요. 이 오히려 우측에 있는 백돌에게는 이 교환이 더 악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에 느는 수가 지금 통렬하다는 판단으로 네. 이 세 점을 여차하면 이제 가볍게 보고 버릴 생각을 하고 여기를 밀어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고 여기를 네. 늘어서 처리를 하고요.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넘어간 것보다는 백이 머리를 내밀고 넘어갔기 때문에 훨씬 이득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이쪽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세 점을 가볍게 보고 타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도 백이 그냥 넘어가진 않고 뭐 여기 올라서거나 밀거나 예, 역시 지금은 이쪽은 조금 가볍게 그리고 이쪽은 좀 중시하는 네. 그런 백의 수법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이 상대의 뜻대로 해준다 싶어도 바로 변화를 꾀하는군요. 자, 앞서 박정원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휴식일에 방에서 쉬었다고 또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기자들은 그러면 휴식일에 무엇을 하나요? 일단 이 최근의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휴식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국을 치르고 네. 내일은 그 다음 라운드, 모레는 그 다다음 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휴식일 자체가 없는 대회가 많았고요. 휴식일이 있는 대회에서도
보면은 선수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각자의 방에서 이건 좀 차이가 있겠네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면 다른 선수들은 같이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을 푼다거나 아니면 포석 연구를 같이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휴식일을 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보낸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 대표 선수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거에는 도쿄나 베이징에서 이제 시합이 많이 열렸고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혹은 뭐 중국의 다른 큰 도시 상하이나 뭐 그런 곳에서 대국들이 많이 치러지잖아요. 항저우나 뭐 그런 곳에서 치러지는데 선수들이 그 도시의 어떤 유명 관광지나 이런 곳을 가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국은 뭐 수십 번 혹은 뭐 100번 이상 베이징을 방문한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그곳의 어떤 유적지를 돌아본다거나 네.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대국하러 갔을 때는 딱 그냥 대국에만 온 정신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런 것은 제 경우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많이 돌아다닐 걸. 아, 나중에는 돈 네. 내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안쓰럽네요. 기사들이 이렇게 해외 나갈 일이 대회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시간을 내서 여행을 이렇게 즐겨서 하는 기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한창 승부할 시절에는 네.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갔을 때 조금 바람도 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부사로서의 또 삶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럽네요. 예전에 네. 오늘 시합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200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세돌 구단과 맥심배 결승을 두는데 대국하는 장소가 괌이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돌아오는 날 제가 이세돌 구단에게 저는 이제 호텔 문 밖에 한 번 나갔다고 3박 4일 동안 한 번 나갔다 했더니 본인은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놀랐는데 한 번도 안 나갔군요. 박정환 구단도 지금 바로 그쪽을 받지 않고 틀어 막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에 한 점을 움직였을 땐 좀 가볍게 행망하겠다는 백의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네.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전체 백도를 압박하는 그런 식의 전략입니다. 근데 전체 도를 압박하더라도 결국 흙 한 점을 움직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이 이미 좀 달라진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나올 때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아. 그래서 틀어 막고 네. 이 전체 백도를 노린 다음에 백이 받으면 이쪽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자세로 이 중앙 쪽으로 만들기 위해 아까는 저희가 살펴본 자세가 여기를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였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를 틀어 막은 게 우측으로는 약간 손해일지라도 지금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틀어 막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백이 여기를 나가면 이쪽 부분으로 이제 흙이 뭐 대략적인 어떤 교환을 하고 차단을 한다든지 뭔가를 노릴 수는 있는데 혹은 뭐 여기서 차단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 네. 교환이 과연 애초에 예정했던 그런 수법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흙이었다면 치받은 수로 일단 먼저 여기를 움직여서 이쪽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치받아서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박정환 구단이니까 믿어봐야죠. 자, 백도 이 흙 한 점을 잡아 두었고요.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백돌에 대한 공격 끝난 건가요? 뭐 100% 끝나진 않았습니다.
안형이 있지만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닌 거군요. 네, 뭐 두 집을 확실하게 내서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뭐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좀 더 찔러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형태보다는 베개 형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이제 그것을 박정환 구단이 상변 쪽에서 안가품을 해야겠습니다. 자, 흙이 젖혔을 때 물론 호구 모양이 되지만 또 백도 나오면서 이 흙 넉점 쪽으로 이 공배가 채워지잖아요. 네, 좋은 행마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쌍립이요. 지금 여기서 흙이 젖혀가는 이런 형태가요. 아, 이 형태가요. 네네. 이 형태는 이제 이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두는 형태인데 여기만 보면 좋지는 않죠. 백이 지금 바깥쪽으로도 머리를 내밀고 여기도 넘어갈 수 있다면 흙이 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백이 나왔을 때 흙은 차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형태에서의 차단인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차단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여기를 밀었을 때 여기를 늘거나 이쪽을 살리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날일자 봉쇄에 의해서 흙돌이 워낙 위험하니까요. 그럼 흙은 이제 여기서 이쪽을 선택을 할 것 같고 중앙에 한 방을 맞으면 차단은 했지만 이 행마가 과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초에 호구친 행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나가면 그냥 이쪽을 누르고 여기를 밀면 이쪽을 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변 쪽에서의 흙의 처리는 뭐 그렇게 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포석 진행과 하변 쪽에서의 진행은 뭐 흙도 계속해서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진행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진 않고요. 그것을 이제 AI 승부 예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마음 같아서는 차단이 된다면 차단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런 곳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집으로만 한 10집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차단을 해야 이제 중앙 쪽에 두텀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끊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자, 하지만 차단하게 된다면 중앙 쪽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모양을 허용을 할 텐데요.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차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쪽을 중시를 할 것인지 박정환 구단의 선택입니다. 여기를 눌러 맞거나 이쪽으로 한 칸 띄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차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한 칸이냐 여기 한 칸이냐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한국 선수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2명의 선수,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랭킹 시드로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이제 세계 대회 대표 선수를 가리는 방식이 있어서 랭킹 시드가 있고 국가대표 내부 선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랭킹에 의한 그 선발전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초청전이라고 한다면 응시배처럼 뭐 그냥 16강 초청을 하거나 뭐 출란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면 64강이나 32강은 통합 예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주를 이루는 그런 대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전으로 32강으로 했을 때는 시드가 대폭 늘어나면서 랭킹에 의한 선발전을 이제 2명이나 뽑는 좀 보기 드문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랭킹 선발전에서는 최철한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꺾고 이제 참가를 했고 그 외에도 이동훈 선수가 뽑혔죠. 네. 네. 이동훈 선수는 변상일 나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 시드 2명, 국가대표 시드 2명, 대표 선발전 2명의 선수를 뽑았고요. 자, 와일드카드 이창호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7명의 선수가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이제 기대를 받고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1회전에서 중국의 이제 탄탄한 실력의 그런 세계대 우승자이니까 뭐 신예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아오라오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대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중국 기사 SNS에 과거 이제 이창호 구단과 시아오라오의 아주 작은 인연 뭐 이런 사진을 제가 봤는데 네. 보면 예후 바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예 기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예전에 뭐 소소회, 뭐 충암연구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창호 구단이 방문을 해서 과거에 한 10년 전쯤인데요. 이제 중국의 수많은 이 신예 기사들을 이제 복귀를 해주는 그 장면에 이창호 구단 옆에 바짝 붙어서 구경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게 시아오라오 선수였습니다. 그 시아오라오 선수가 성장을 해서 지금 이미 뭐 세계대 우승을 일궈냈고 참 그런 사진을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얼마나 좀 감격스러울까요? 이 박정환 구단이 과거 응시배를 치르러 중국에 간 이 최철한 구단의 무릎에 앉아서 같이 네.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박정환 구단 어릴 적에 억지로라도 같이 사진 한 방 찍을 걸 그랬습니다. 사진 한 장 없나요? 없습니다. 아쉽네요. 그 박정환 구단이 입단하자마자 중학생 때 제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네. 아니, 맨날 뭐 하셨어요? 사진은 한 방도 안 찍었네요. 공부만 하셨군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정환 구단은 입단 초창기부터 굉장히 노력파였죠. 네. 그러고 보면 그 박정환 선수가 최철한 선수 무릎 위에 앉은 사진은 어떻게 찍힌 사진일까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데 최철한 선수는 시합을 하러 중국 현장에 있었고 네. 이제 박정환 선수가 어릴 때 공부했던 권감용 도장에서 중국과의 교류전으로 연수를 갔는데 그 현장에 있었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만났을 때 네. 뭐 그런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대표팀에 참 어리고 귀여운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사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 하면 또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온 어떤 계기도 최철한 선수의 추천이었는데요. 아, 네. 네, 입단하자마자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미 입단하자마자 그 프로 기사들이 했던 설문조사에서 한국 바둑계의 미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서 1위를 했을 만큼 박정환 선수 자체는 뭐 기재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는 있었죠. 네. 근데 그랬던 상황에서
최철환 선수가 이 중학생이던 박정환 선수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정환이는 나중에 랭킹 5위 안쪽은 뭐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인자까지도 예측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기대대로 잘 성장을 해서 한국 바둑계 에이스 역할을 뭐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은 그런 눈이 딱 있나 봐요. 딱 예측을 하면은 대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초등학교 한 중학년 혹은 네. 고학년쯤 뭐 늦어도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그 전도 유명한 바둑계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조금 삐걱대면서 정상권으로 못 가는 경우는 많은데 아예 어렸을 때 하나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뭐 랭킹 5위 안쪽까지 치고 올라온다 이런 선수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분명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어렸을 때 굉장한 기재로 촉망받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네. 사실 박정환 선수는 그 천재성을 뒤엎는 노력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선수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네.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화는 박정환 선수가 초등학생 때 당시에 어떤 특별 기획으로 각 이 초등학교 혹은 도장 대표로 이제 3대4, 3명의 선수가 나오는 그 단체전이 있었는데 박정환 선수는 또래에서 너무 연구생 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참가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미요. 그 다른 선수들, 지금 바둑리그 뛰는 선수들도 몇 명이 나왔었는데 네. 그 당시에 연구생 8조가 그 참가한 선수들 중에 가장 실력이 센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박정환 선수가 당시 연구생 3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네. 대회에 나오지 않은 그 기억 이런 걸 돌이켜 보면 뭐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뭐 바둑계에서 총망맞는 기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달랐네요. 근데 보면 네. 어린 시절에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이미 초등학생 때에는 바둑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차단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한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 감수를 했네요. 지금은 앞서 이제 여기를 밀 때는 못 봤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백에게 좋은 형태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한 칸 피면 이쪽으로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이곳에서 집을 한 10집 정도의 득을 보고 중앙에서 당한 게 10집 이하일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조금 이제 꺼려지는 행마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뭐 박정환 구단 과감하게 돌진을 했고 그만큼 차단하고 싶긴 합니다. 차단을 하는 순간 이제 여기를 내려서는 것도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부수익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박정환 구단이 돌진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기풍이라면 그냥 중앙 쪽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뭐 그렇게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거나 그런 모습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칼을 빼면 빼거든요. 네. 그 박정환 구단의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기풍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지금까지 행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수가 나왔지만 저수 또한 박정환 구단의 수입니다. 일단 당장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판단이죠.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를 백이 민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장면에서 백이 흑도를 봉쇄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봉쇄하는 방법은 이쪽 날일자, 그리고 한 칸, 그리고 이쪽 네. 날일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날일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밀면 쓸어 맞고
여기 젖히면 맞고 이곳을 두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복잡한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백이 계속 이제 이쪽을 나오면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생기면서 싸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런 그림이라면 백이 좀 더 무리로 보입니다. 여기를 나와 끊는 순간 이쪽 수상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요. 아, 여기서 백이 계속 돌파를 하고요. 변신을 하면 안 되나요? 흙이 끊고요. 네, 아래쪽을 제압을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잡고. 아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 자체로 싸움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 나와 끊는 게 선수가 안 되네요. 그럼 흙도 먼저 여기를 민다든지 좀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네,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큰 코 다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를 흙이 밀면 백이 틀어 막으면 이미 끊는 순간에 여기랑 여기가 맞보기가 돼서 백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백이 여기를 나가면서 살려주고 이렇게 단수 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보다 백의 행마가 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 흙이 이 그림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 나와 끊는 자세를 만들지가 좀 고민인데 막상 이 날짜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지금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껄끄러운 네, 수를 가장 먼저. 껄끄러운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지금 박정환 구단이 수상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일단 선수로 바깥쪽 끊는 거에는 성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면 받을 때 지금 이쪽 찝는 게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있고 여기를 백이 받게 만들고 이런 데 젖히면 이 수상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잘해야 뭐 한 수 빠른 정도? 막상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수일기를 하고 나서 일단 찔러 들어간 거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을 나왔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지금 선수로 끊을 수만 있다면 여기 수상전이 가능하다라는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백은 나와 끊지 않으면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를 나와 끊으면 아까의 모양대로 환원이 돼서 선수로 끊었기 때문에 여기 수상전이 가능하다 이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 날짜에 대해서 뭐 흙이 사는 것은 어렵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밀고 한 칸 뛰면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기존의 생각보다 더 좋은 자세를 상대에게 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 바깥쪽 탈출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조금 판단이 어렵네요. 자, 과연 이 장면에서 흙의 굴복을 더 강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려운 수익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수순 지켜보시죠. B조 4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탄샤오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오랜 장고 끝에 차단을 해서 백의 공격을 선택을 했고요. 탄샤오 구단, 네, 역시네요. 네, 다시 한번 강요시키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갔을 때 네, 저는 아까 일단 헤맸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뭐 헤매진 않겠죠. 그건 어떤 생각일지.
가만히 밀었습니다. 지금 민수는 젖히는 게 안 된다는 뜻인데요. 네. 아, 역시 그냥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환원이 되네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여기를 백이 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칸 띄는 그림이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되었고 아까 이제 여기를 젖히는 수를 보다가 이제 저희가 그만뒀었는데 젖히는 변화는 이제 여기를 찔렀을 때 이제는 아까처럼 여기를 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 베개의 모양도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막아야 되고 끊었을 때 이쪽을 백이 가일수를 하면 아까 여기를 밀어서 흙이 좀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받고 이쪽 수상전으로 이끌었을 때 그때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떤 수가 있느냐를 판단할 문제인데 네. 뭔가 이 전투가 백이 약간 무리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끊어져 있는 백돌이 엮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도 좀 더 이제 골치 아픈 수익기를 더 해봐야겠는데 네. 근데 모양으로 보면 확실히 백이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싸움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탄샤오 선수가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원래 예측했던 형태대로 환원이 되었고요. 어차피 환원이 될 거라도 좀 상대방의 응수를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좀 더 수익기를 시키는 편이 시간을 사용시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시간에 의한 전략이었는지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탄샤오 선수가 한번 겁을 주고 나서 네.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쌍방간에 빨리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반대로 이제 흙이 갔을 때도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집으로도 그렇고 뒷맛으로 봤을 때에도 이쪽은 쌍방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흙이 뒀을 때 백이 손 빼면 백에 그래도 집 모양이 꽤 넓어 보이는데 한 칸 뛰는 수가 있나요? 한 칸을 띄었을 때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찔러가면요? 그때 이런 데를 이제 젖혀가고요.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백이 큰일 났죠. 저렇게 젖히고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된다면 한 칸 뛰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거군요. 네, 이쪽 그리고 백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해야 됩니다. 네. 당하는 것도 아프고 안 할 이유도 없고 네. 백은 한 이쪽 뭐 단수 치고 가든 그냥 가든 이제 그쪽으로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수는 거의 당연해 보여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는 확실한데요. 이제 여기서 백이 어떻게 행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눈목자 그리고 네, 백이 이렇게 행마하거나 뭐 두 칸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뭐 이쪽에 좀 더 기대서 뭐 날일자나 마늘모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해 나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뭐 딱히 정답이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자체적으로 모양을 갖추느냐 아니면 좌변 쪽에 흙 모양을 조금 압박을 하면서 모양을 만드느냐 작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변은 지금 흙이 선수인데 교환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밀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어야 되니까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뭐 역으로 백이 끊어지는 것도 아프긴 합니다만 네. 당장은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에는 백의 이돌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잖아요. 없는 편이 뭐 거의 반수 이상 이득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 빼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의 가치는 판 전체에서 이제는 상위권을 다툴 시기가 오고 그 전에는 박정환 구단도 결정을 지어놔야 합니다. 네. 지금 AI 승부 예측을 보면 딱 5대5의 승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여기를 먼저 건드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교환을 해주면서 돌파해 내긴 했지만 조금 안정을 준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전에 여기 한 점을 움직이면서 좀 더 강공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뭐 지금도 흙이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밀어갑니까? 밀어가는 수는 예측을 못했네요. 그쪽 부분을 건드린다면 만일모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힘차게 밀어갔고요. 막으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백의 두 점머리가 아닌 건가요? 별로 안 아픈 장면인 건가요? 네, 두 점머리라고 하기에는 보통 이제 두 점머리라고 한다면 이런데 이제 흙돌이 있고 이런데 흙돌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곳을 두 점머리라고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두 점머리 느낌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를 네. 막았을 때 이 수 자체가 백이 마늘모를 뒀어도 째는 걸 보면서 선수 활용이 가능했고 밀어서도 가능했는데 여기 막았을 때 백돌이 만약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린다면 여기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여기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근데 당장 뭔가를 건드려서 좀 더 좋은 행마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탄샤오 구단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찝어가는 것은 여기서 이제 찝어서 흑에게 이쪽 연결을 강요를 하고 이렇게 늘어간다면 백도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찝었을 때는 흑이 반발을 할 것 같고요. 반발했을 때 끊었을 때 이쪽을 따내면요. 백이 늘어가든 단수를 치든 어차피 흑이 여기는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된다면 이제 이쪽 돌파에 나오는 것이 있어서 백이 찝는 수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밀어놔서 생긴 벽으로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의미를 살리려면 그리고 찝는 수가 안 된다면 뭐 날일자 정도인데 약점이 없습니까? 날일자 두면 다음에는 백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흑도 빈상각을 두게 되고요. 네. 백이 이런 곳을 늘었을 때 지금 계속 이쪽을 뚫고 이거는 그냥 뒤로 쭉쭉 늘면 일단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늘면 여기까지 설마 이렇게 끊어가나요? 축은 흙이 유리하군요. 축은 유리한데 지금 네. 보시면 장문입니다. 그러면은 네. 날짜 두고 쭉 늘어가는 게 되네요. 그럼 탄샤오 선수가 이제 날일자를 보고 이 진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끊어가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흑도 하나만 빈상각을 해두고 뒤로 밀거나 날일자로 이제 받을 테고요. 상변에서부터 이어진 접전은 뭐 그 정도로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흙이 받아둘 때 백은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당장은 뭐 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배석에서 중앙을 백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얼마나 공격이 되느냐 지금 그 질문이시죠? 네. 네, 손 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뭐 이런 데를 두거나 네.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이렇게 벌리는 자리도 일단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한 자리이고요. 또 흙이 지금 손을 대지 않는 이쪽을 뭐 끊거나 아래쪽을 밀면서 넘어가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변에 흙이 강하기 때문에 끊을 수 있다면, 끊었을 때 축작문이 안 된다면 뭐 끊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아쉽게 끊는 것은 불발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뒤로 받고 다시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백도를 차단을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좌변이 굳어진 효과? 뭐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일단 상변을 돌파해냈죠. 상변 돌파 자체가 집으로 한 10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를 돌파해냈고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이 뭐 이런데 이제 내려서고 젖혀 있는 게 다 흙의 권리로 변하면서 아. 집으로는 뭐 상당한 가치는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공격을 계속 노릴 수가 있고요. 당장 하는군요. 지금 백이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백이 받지 않고 여기 막는 것. 정말 빛나는 네, 자리인데요. 여기가 잡히지만 않으면 두고 싶은 자리인데 네. 이제 한 칸을 띄었을 때 박정하 선수는 이렇게 한 칸 띄는 순간 이 백은 잡히거나 아니면 살아도 정말 사는 게 아닌 형태로 살거나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인데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당하고 이렇게 살면 이 자체만으로도 한 선수 15집은 했습니다. 그럼 후수 30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 거라면 애초에 받는 게 낫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다 해주네요. 보통 뭐 팩감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이 자체만 보면 양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흙은 지금은 날일자가 좀 느슨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여기 밀어서 둘까요? 밀고 진행을 해서 백도 도처가 뭐 단단한 확정가의 실리라면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변하지 않는 실리를 간직하고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중앙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빨리 선수를 하지 않으면 역으로 배기할까요? 당장은 아마 하진 않았을 겁니다. 흙이 그 네. 교환 없이 여기를 밀었다고 해서 당장 여기를 젖혀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 자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냥 결정을 짓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역끝내기를 당할 때 곱하기 2로 그 가치를 환산하잖아요. 네. 뭐 선수 8집이면 후수 16집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곳은 양선수입니다. 양선수면 곱하기 4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죠. 네. 그리고 아마도 박정환 선수는 이 상변 차단했을 때 그 부분의 끝내기까지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이렇게 선수가 된다고 보고 좌변에서 이제 연결을 할 때 화점 자리로 꼬부려서 연결하는 것과 그 앞서 보여주셨던 날일자로 연결하는 것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만 본다면 몇 집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집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어차피 여기를 밀었을 때도 뭐 계속 백이 한 칸 띄어서 받는다면 네.
그냥 날일자를 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당장은 한 집 차이고요. 뭐 아직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집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집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이제 이쪽에 선수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여부, 중앙에 다시 압박을 가했을 때 어느 게 더 좋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자리는 이제 여기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와 이쪽을 붙이고 젖히는 것. 집으로는 이 자리가 꽤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근의 백돌에 대한 압박, 뭐 그런 쪽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직 생각할 곳이 많네요. 여기도 백이 눌렀을 때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누르면 네. 이제 흙이 받아준다면 이미 선수로 크게 당했고,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젖히는 순간 여기 있는 게 또 이쪽 약점으로 선수입니다. 네. 그럼 이 백은 발전성과 두터움을 동시에 겸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두터움이나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봐도 굉장한 자리이면은 뭐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날일자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AI 승부 예측에서는 계속 이제 5대5에서 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앞선 몇 수는 뭐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이제 한 칸 뛰는 선택이 좀 어려웠고, 네. 그 이후에는 그냥 예측했던 대로 흘러갔고, 여기 미는 것도 이제 행마에서는 조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탄시어 선수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답이 없는 곳에서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승부 예측 그래프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다음 한 수는 꽤 어렵습니다. 흑의 선택도 쉽진 않았지만 백도 앞서 보여드린 대로 큰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중앙 쪽의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지 말지까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한 수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백이라면 받는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변이나 하변이나. 자, 우선 좌하귀 막아두었고요. 자, 여기서도 흙이 웅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위로 빠는 것과 아래 이선으로 빠지는 것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위로 뻗고 싶네요. 중앙이 백의 공격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백의 형태가 이런 돌에 돌이 있고 이런 쪽에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위로 넣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집만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이런 데를 젖혀 있거나 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흙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이쪽 백돌에 대한 공격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늘어서 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젖히고 손을 빼서 이쪽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텁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흑돌이 이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백돌 쪽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라도 또 손을 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는 붙인 이상 보통 이제 이런 데는 하나 젖힙니다. 여기를 하나 젖혀둘 때에는 이 흑돌이 공격 대상이 아닐 때 네. 이런 겁니다. 이 형태가 원래는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쪽에 백이 돌들이 이렇게 다가와져 있고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 젖혀두고 손 빼는 것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쪽 형태가 결정이 다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손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3을 대비한다는 차원이고요. 여기 3-3을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흑은 이제 여기 넘는 것과 이 날일자를 맛보기로 하게 되는데, 백은 이렇게 막으면 여기를 젖힘당해서 크게 당하고 여기를 늘거나 젖히면 흑은 받지 않고 반대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백은 미리 하나 젖혀둠으로써 귀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손을 뺀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침입을 하면 막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3-3의 가치를 조금 작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 젖혀두는 교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하나 일단 젖혀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안 받기 조금 얇아 보이는 것이 이런 급소를 한 방 맞고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흙이 공격을 갔을 때 여기 머리를 꼿꼿이 내밀고 있는 것이 백이 이쪽 부분을 탈출할 때 백의 교환이 대학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백에 대한 흙의 공격이 통렬해 보이고 중앙을 이제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의 판단으로는 저 AI의 승부 예측보다는 흙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집으로 셌을 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백이 덤까지 쳤을 때 약간 앞서는 듯 보이는데요. 판 전반적인 어떤 두텀 상대의 돌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흙이 즐거운 것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박정환 구단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변을 제외하고 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흙이 이런 데를 두고 백이 살 때 네. 흙이 이런 데를 다가서면 이미 이 자체가 하나의 발전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중앙 쪽의 공격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흙돌은 전부 단단한데 백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탄샤오 선수가 이제 중앙 쪽을 받는다면 박정환 선수가 다른 곳에 손을 대면서 장기전이지만 흙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탄샤오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그 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날일자를 선택한다든지 하변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백이 확실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이제 중앙 공격에 칼을 빼들면서 거기서부터 어려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B조 4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대국. 자, 현재까지 흐름은 박정환 구단이 두텁게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탄샤오 구단이 여기서 이 중앙을 지킬지 아니면 실리로 버텨갈지 선택의 순간인데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